자, 이제 3-4 도형의 이동 중단원 마무리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63쪽인가요? 자, 1번 3,-4를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은 b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가 -2,0일 때 a, b를 찾아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형을 이동을 할 때 점을 이동한 것과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죠. 점을 이동한 것과 도형을 이동한 것, 그 결과를 쓰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뭐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이동했다면 점 같은 경우에는 뭐 x, y라는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x와 y에 x 더하기 a, y 더하기 b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죠. y 빼기 b는 f의 x 빼기 a다. 왜 이렇게 변하는지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이 되었을 테니까 이 결과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3,-4. 자, 얘를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으로는 b만큼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x좌표는 3 더하기 a, y좌표는 -4 더하기 b가 되죠. 그런데 얘가 -2,0랬으니까 이 값이 -2고 여기가 0이 되겠죠. 따라서 a는 -5가 될 거고 b도 b는 4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는 2, y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한, x축으로는 2, y축으로는 1만큼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x축 도형을 그래프를 이동시킬 때는 1만큼, 2만큼이라는 것에서의 부호가 살짝 바뀌죠. 그렇죠. 따라서 x좌표 x값 대신에는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x-2, y 대신에는 y-1을 넣으면 되죠. 1번은 x 대신에 x-2 빼기 3배에 y-1 플러스 8은 0.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똑같은 방법입니다. x 대신에 x-2, 그러니까 x-2 1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16.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 5,-1을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얘기죠. x축은 y의 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거고 y는 x, 원점은 둘 다 바뀌는 거죠. y는 x라는 직선은 그 위치가 바뀌는 거죠. 뭐 이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x축이 x가 부호가 바뀌나 y가 y의 부호가 바뀌나. 근데 서로 다른 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아래로 넘어가거든요. x좌표는 그대로죠.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한 후에 보면, 암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x축 대칭 1번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5,2가 되겠죠. 두 번째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3번은 둘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이거는 위치가 바뀌죠. 즉 x좌표, y좌표 위치가 바뀝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을 x축에 대하여 다음에 대해 대칭은, 이번에는 이제 도형을 대칭을 한 거죠. 또 도형을 대칭했을 때 아까 평행 이동할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 이동인 경우에는 아까 점의 대칭은 x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면 x, 원점은 둘 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경우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x축 대칭은 y의 좌표,
y는 x의 좌표. 뭐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y 플러스 7의 제곱은 9.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형식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얘를 요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건데 그 마이너스가 이 제곱되면 다시 원상태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에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9.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의 제곱 y 더하기 7의 제곱이 9다. 요것도 x 더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7의 제곱이 9.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낫겠고요. 세 번째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의 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7의 제곱은 9. 그렇죠? 이것도 정리하면 x 더하기 11의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제곱이 9.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원점 y는 x의 대칭인 경우에는 문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y 빼기 12의 제곱 x 더하기 7의 제곱이 9. 얘도 x부터 습관을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x축, y축 원점 대칭. 그러니까 x축인 경우는 y의 부호,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얘는 점의 대칭, 점의 이동으로도 점의 대칭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은 중심이 11, 마이너스 7인 원이죠. 반지름은 3이고. 그렇다면 원을 대칭시켰다는 건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를 대칭시켰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반지름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러면 결국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바뀌는지만 알면 원의 방정식대로 그대로 풀어도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만 보면 이 원 중심을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11,7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찾아라 라는 말이니까 x-11의 제곱 y-7의 제곱이 3의 제곱 9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결과이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두 점을 각각 A', B'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떤 이동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A라는 점은 A'으로 B라는 점은 B'으로 옮기는 이동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을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X축으로는 알파만큼 Y축으로는 베타만큼 이동한 평행 이동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3, A가 이러한 이동으로 어디로 옮겨지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A 더하기 알파로 이동이 되겠죠. A 더하기 알파가 아니라 Y축으로는 베타니까 A 더하기 베타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이 실제로는 뭐와 똑같냐면 3,4하고 똑같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가 3이고 A 더하기 베타가 4라는 뜻이니까 알파는 6이라는 이 식 하나는 찾았네요. 따라서 X축으로는 3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3으로 바꿔둘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2를 어디로 이동하냐면 B 더하기 3, 2 더하기 베타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1,6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B 더하기 3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AB가 일단 AB를 구하는 거니까 다 한번 구해볼게요. B는 찾았고,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베타는 4가 되겠네요. 이 베타 4라는 결과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A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이동을 시키지 않고 Y축으로만 이동을 시키는 X축, Y축이 아니죠. X축으로는 3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는 4만큼 이동하는 이런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자, A, B를 찾았으니까 내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B라고 하는 거는 0,-2죠. 그렇죠? 자, 다시 다시 합니다. 자, 5번. 자, 두 점 A와 B를 A', B'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A, B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어떤 평행 이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A가 A'으로, B가 B'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때 A, B가 어디로 옮겨지는 건지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A, B를 찾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어떤 평행 이동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를 시작을 하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평행 이동인지는 모르니까 제가 이 평행 이동을 좀 가정을 할까요? X축으로는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점, 즉 마이너스 3,A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느냐인데 실제로는 3,4로 옮겨지죠. 근데 요 평행 이동으로 어디로 옮겨질 거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m, A 더하기 n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근데 얘가 3,4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를 좀 구분하면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럼 M은 얼마가 되냐면 M은 6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거랑 같은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어떤 결과를 아직은 찾아낼 수는 없겠네요.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두 번째, B,2는 그럼 어디로 옮겨질 거냐? 일단 M을 찾았으니까 요 M 대신에 6을 좀 넣을게요. 6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B,2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B 더하기 6, 2 더하기 n만큼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1,6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B 더하기 6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5일 것이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n이 6이 돼야 되니까 n은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떤 평행 이동이냐면 X축으로는 6만큼, Y축으로는 4만큼 이동하는 평행 이동입니다. 자,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A, B. 그러면 A, B는 다 찾았으니까 A가 6이고 A가 얼마죠? 우리 A 안 찾았군요. 여기 n이 4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A는 0이죠. 그러니까 0,5. 0,-5가 이러한 대칭에 의해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6,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6,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번. 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했다. 그때 A분의 B의 값을 찾아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죠. 어떤 평행 이동이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니까 이 말은 X좌표, X값의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X-A, Y 대신에는 Y-B를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직선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나오는 결과가 그 자신이 된다는 거니까 먼저 이 평행이동한 결과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y-b는 2배의 x-a 빼기 3, y는 2x-2a 빼기 3 더하기 b 이거죠. 근데 얘가 뭐하고 똑같다? y는 2x 빼기 3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이 두 개만 여기 보면 얘하고 얘만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빼기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문제에서는 a분의 b를 구하랬는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 사라지니까 2a가 b죠. 자, a분의 b는 자, a가 0은 아니랬으니까 a분의 b는 2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푼 거고요. 얘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직교좌표가 있고 이렇게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a만큼 이동한 이 직선을 다시 위로 얼만큼 올려야 다시 원위치가 될까요? 요만큼. 이게 이제 b만큼인데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이 직선을 위로 b만큼 옮긴다는 거는 이러한 직사각형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하학적으로는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의 기울기, 탄젠트 즉 기울기랑 관련이 되어 있죠. 맞죠? 결국 a분의 b는 기울기인 2다. 뭐 이 풀이가 논리적으로 어떤 표계상으로 쓰여지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구조로 완벽하게 뭐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그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풀이하는 그 과정의 개념상으로 사고하는 과정 안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좋은 풀이이긴 하죠. 물론 뭐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가 제일 깔끔하긴 하겠죠. 근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일단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보이죠. 마이너스 이만큼이죠. 다만 y축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1은 요걸로 옮겨진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문제에서 시킨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구할 수 있어요. x축 대신에 얼마, y축 대신에 얼마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행이동은 어떤 평행이동입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y축으로는 5를 a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 빼기 5만큼 이동하는 평행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1이라는 이 원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a 더하기 5의 제곱은 21이라는 이러한 직선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이렇게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냐면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bx 빼기 8y 더하기 c는 0 얘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돼요 서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전개하든지 또 하나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든지. 그렇죠. 사실 전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 y 빼기 a 더하기 5의 제곱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위에 있는 이 식을 전개해서 아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뭐 중요한 과정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왼쪽 거는 금방 끝나죠. 그럼 이제 b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네요. 근데 두 번째 건데 이거는 어떤 항이 3개짜리의 제곱이거든요. 공식에는 있어요. 공식에는 있지만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아요. y 빼기 a-5의 제곱. 그러니까 2개짜리로 보고 얘를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빼기 5의 y 플러스 a 빼기 5의 제곱이 21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제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a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4, 21 있죠? 마이너스 일단 씁시다. 암산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b는 4가 돼요. 요 마이너스 8은 요거랑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는 사실은 나오죠. 그렇죠? 일단 b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8은 2배의 a-5니까 4는 a-5가 되고 a는 9네요. a는 9입니다. 그렇죠? C도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C는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를 여기다 대입하면 9 빼기 5는 4니까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1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A, B, C는 다 나왔죠. 따라서 A, B, C를 A 더하기 B 빼기 B 더하기 C인가요? B 빼기 C. B 빼기 C는 A가 9, B가 4, C가 마이너스 1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따라서 계산하면 14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걸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사실 B는 나오거든요. 전개했을 때. 그럼 문제는 이제 요건데 이 A인데 얘는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Y제곱하고 마이너스 8Y를 보면 이 부분이 Y 빼기 4의 제곱이라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A가 9다라는 거는 역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죠. A가 9라는 걸 이 안에 대입해서 전개하면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8번.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원과 접했다. 순서대로 합시다. 먼저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부터 해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a니까 x 대신에 x-a 넣으면 돼요. 그럼 3의 x 빼기 a 빼기 4y-5가 0이네요. 정리를 하면 빼기 3a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이 직선이 원과 접한다는 걸 좀 사용을 합시다.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는 판별식 써도 되지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도 되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2하고 2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1이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리 1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6 플러스 9가 돼요. 9 더하기 16이니까. 그다음 절대값 마이너스 3,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a 빼기 5. 그렇죠? 분모는 5죠. 5는 절대값 마이너스 3a에 나머지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인가요? 숫자가 커서 계산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봤더니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자꾸 거슬려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버려도 되죠. 즉 이걸 좀 좌우변을 바꿔서 쓰면 3a 플러스 22는
5다란 뜻이고요. 이거 A 값 푸는 거죠.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A 값을 풀 건데 3A 더하기 22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3A 더하기 22가 5가 되면 3A는 마이너스 17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7일 거고요. 두 번째 3A 플러스 22가 마이너스 5면 3A는 마이너스 27이니까 A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문제는 특별하게 A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둘 다 써야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자, 점 2,2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럼 B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B는 어떻게 됩니까? 1,2죠. XY가 바뀌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XY가 바뀌는 게 아니라 B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는 Y는 X에 대칭하거든요. 이걸 C라고 했으면 C는 이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2,1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2분의 1이죠. 만약에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 좌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점이 좀 숫자들이 좌표가 간단하잖아요.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물론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는 없냐가 있지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살짝 그려서 그 위치를 좀 보려고 해요. 자, 2,1 한 이 정도 잡을까요? A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 직선 이 색으로 쓸까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한 요 점이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입니다. 요게 대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얼핏 보면 꼭 직각삼각형 같은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니까 2,1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걸 B를 이동한 게 아니라 또다시 A를 이동한 거니까 이 C가 요거는 아니네요. C가 요건 아니고 C는 뭐냐면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C는 1,2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싹 지워버리고 A가 있고 B까지는 맞아요. C는 이제 요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꼭 여기가 직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 제가 그림 잘못 그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림 보고 이거 직각 삼각형이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긴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 이 그림상으로 직각삼각형인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풀면 안 되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지 않고 일반적으로 풀게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디를 밑변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밑변이 결정이 돼야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구할 겁니다. 루트 여기가 AB니까 X끼리 뺀 거는 4죠? 16. Y끼리 뺀 거는 2죠? 4. 따라서 루트 20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의 길이는 나왔어요. 밑변은 나왔고 여기가 루트 20이에요. 높이를 구해야 되죠. 높이는 어떻게 하냐면 요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 직선 AB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 직선 AB는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하죠. Y는 기울기 곱하기 X인데 이게 A라는 점을 지나니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요겁니다. 정리하면 2Y는 X가 될 거고 X 빼기 2Y는 0이 되겠죠. 나는 1,2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니까 거리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1 빼기 4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 제 절대값이니까 3. 그럼 다 나왔죠 이제. 그렇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루트 20이니까 2로 도라고 쓸까요? 곱하기 루트 5분의 3. 약분하고 또 약분하면 넓이는 3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근데 이게 직각삼각한 느낌은 들긴 한데 뭐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직선 L과 원의 교점의 개수. 일단 여기도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주어진 직선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을 찾아야 되니까 L은 x랑 y랑 바꾸면 되죠. y 더하기 3x 빼기 4가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원과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이죠. 그렇죠? 요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1,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을 서로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겠네요. 지금 x랑 y랑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걸 잘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1 플러스 9 이렇게 써도 되죠. 절대값 1,0를 대입하는데 x가 지금 현재 보이는 상태로 뒤에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따라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크냐 얘가 크냐의 문제예요. 당연히 얘가 크죠. 반지름이 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 반지름이 2인데 2보다 짧은 쪽에 직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 군데서 만나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2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11번 C1이라는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를 C2라고 하자. 그 다음에 C1의 임의점과 C2의 임의점에 대해서 BQ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찾아라. 자, 일단 이 문장부터 해결을 좀 합시다. 이 문장 C2부터 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C1이라는 이 직선을 좀 보기 좋게 먼저 쓰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여기 얘 때문에 이제 1이 필요하죠. 여기는 4가 필요하고요. 똑같이 오른쪽도 1과 4를 더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4를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 물론 암산이 빠른 사람들은 빨리 진행해도 돼요. 1이죠. 자, 이 원을 C2라고 할 건데 이 C1과 C2의 각각의 점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얘네들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거를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하면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에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요 길이, 이 길이가 어떨 때 최대가 되고 어떨 때 최소가 될 거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두 점이 막 움직이면 계속해서 길이는 바뀌겠죠. 이 선분의 길이는.
근데 어디가 최소냐면 아마 이쯤 어디일 것 같아요. 한 점 여기가 최소일 것 같아요. 어디가 최저냐면 아마 여기하고 여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중심을 이은 직선, 이 직선이 두 원과 만나는 점을 찾았을 때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 쪽에서 최소가 나오고 이 바깥쪽에 있는 데에서 최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원이 이런 식으로 서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 어쨌든 최대는 여기일 것 같고요. 최소는 여기겠죠. 최소는 0, 최대는 요 길이.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원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앞에 있던 건 싹 지웁시다. 어쨌든 두 원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대부분 앞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고민도 생각할 수 있고 확인은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C1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C1은 제가 이거 문제를 다 마무리 안 했군요. 여기가 C1이죠. 여기가 C1이죠. C2는 X랑 Y랑 바꾸는 거니까 바꿔서 바로 쓰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죠. 자, 이 두 개의 원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먼저 C1은 중심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여기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런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걸 이제 Y는 X에 대칭시키니까 이 원이거든요. 이 두 개의 원은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면 최소는 어쨌든 최대의 최소는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방법은 두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양쪽 반지름만큼 두 개를 빼면 최소가 되고 양쪽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1,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D는 루트 X끼리 뺀 거 9, Y끼리 뺀 거 9. 따라서 3 루트 2죠. 그렇죠? 자, 최소는 반지름 두 개를 뺀 거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는 3 루트 2 플러스 2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뭘 구하는 거죠? 최대값만 구하는 거군요. 최대값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포물선을 요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포물선을 이동하는 거네요. 이거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풀어보진 않았는데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포물선이 이동했다는 거는 뭘 보면 되냐면 꼭지점을 보면 돼요. 어떤 요 포물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꼭지점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포물선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는 y는 x 더하기 4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되나요? 반절의 제곱이니까 16이 필요하죠? 4, 4, 16. 16이 필요하면 여기 이제 6만 더하면 되니까 다시 6을 빼면.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는 Y축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이러한 평행이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L이라는 직선, L이 뭐냐면 X-2Y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L'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찾아보면 되죠 뭐. x 대신에 x 플러스 5죠. y 대신에도 y 플러스 5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2y 여기 5하고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거. 이게 L'입니다. 그래서 L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L과 L'은 평행이동에 있으니까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어느 한 직선에서 한 점을 찾아서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수선을 그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 이 길이가 거리죠. 그런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길이하고 똑같거든요. 따라서 L이나 L' 중에 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그 점을 간단한 걸 하는 게 좋죠. 막 X좌표를 막 258, 마이너스 1291 막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y 값을 0으로 하면 x가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L1에서 하나 선택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d라고 하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그 다음 0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5네요. 계산하면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13번. 자,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은 x축과 이렇게 만난다. 일단 문제에 여러 가지가 막 끼어 들어가 있는데 차근차근 합시다. 먼저 이 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여기 보면 이제 요거랑 연결시킬 거니까 사실 여기 9가 필요하죠. 오른쪽도 9를 더하면 되니까 13이죠. 자, 얘를 x 원점 대칭을 하면 x와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앞에 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y는 뭐 바뀌어봤자 제곱 때문에 원위치. 얘를 y는 x 대칭이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이 13이죠. 자, 이 원이 중요한 건 이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AB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그릴 수 있겠네요. 0,3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고요. 반지름이 루트 13이면 루트 13은 3보단 크니까 이런 원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A,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이 식에서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즉 두 점의 좌표를 찾을 거거든요. y 대신에 0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9가 13이니까 x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이면 거리는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방법을 좀 쓰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의 길이가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13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루트 13의 제곱에서 3의 제곱 9를 빼면 2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일 테니까. 이거의 2배니까. 그렇죠? 따라서 거리는 4다.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 풀이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14번. 자, 14번 문제는 제가 이거는 문제는 자체는 틀린 건 아니고 괜찮긴 한데 이 그림이 살짝 좀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다 보면 사실 얘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A, B의 위치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좌표를 좀 바꿔서 다시 풀게요. 원래 문제는 이상은 없는데 좀 저의 입맛에 맞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좌표를 제 편의상 바꾸도록 할게요. A를 6,3 그 다음에 B를
b를 2,3, 2,1, 2,1 이렇게 바꿔서 풀게요. 이렇게 바꿔서 풀겠습니다. 자, 두 AB라는 두 점이 있어요. A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B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Y는 X란 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가 되도록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Y는 X란 직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Y는 X란 직선 위에 한 점이 있고요.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요 점과 이 두 부분을 잇는 요 선, 이 선의 길이의 합이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일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죠? 짧아지죠? 짧아지는데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분에 다시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여기 표기를 잠깐 하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찾을 거거든요.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B라는 점이 있죠. B. 이 B라는 점을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을 좀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대칭은 대칭이 어디 있더라? 밑에 여기 있네요. 얘를 여기에 대칭시켜서 그럼 사실 얘는 이제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 B'하고 C를 이어 이 선분에 대해서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요. 그렇죠.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나머지 지워버릴까? 요거는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동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여기 BC의 길이하고 요거 여기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거든요. 그러니까 B'과 A 사이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 그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언제가 될까요? 얘가 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B'과 A를 이었을 때 여기 보면 살짝 이게 보이나요? 약간 이걸 좀 썼더니 보기는 불편하네요. 여기 요점 여기에서 이제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다시 어떻게 풀 거냐면 점들을 좀 이쁘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A가 여기 있을 거고요. B가 한 요 정도 있을 건데 B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보낼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B'이라고 하면 요 길이 이 길이가 최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만난 요 점에서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B를 대칭을 시켜야겠네요. 이 B'의 좌표는 1,2가 되고요. B'과 A 6,3에 대해서 이 두 직선이 아니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요. 자, 기울기는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y-2는 5분의 1에 x-1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y 양변에 5를 곱해야겠죠. 5y 빼기 10은 x-1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y는 x와의 교점을 구할 거니까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5x 빼기 10은 x-1이죠. 따라서 4y는 9니까 4y가 아니죠. x죠. x는 9니까 x는 4분의 9. x가 4분의 9면 y도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4분의 9, 4분의 9. 제가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실제 교과서 답과는 달라요. 교과서를 그대로 그림으로 쓰게 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싹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교과서에는 처음에 좌표가 8,4였나요? 8,4. 그 다음에 7,5죠? 여기 있죠? 8,4가. 이거. 제가 이거를 8,4하고 7,5. 그 다음에 y는 x. 자,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선분을 요건데 이 C가 여기에서 최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이쁘지 않죠. 그림상으로 이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푼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는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림상으로 이쁜 그림은 아니라서 중요한 거는 대칭시켜가지고 그 대칭된 점과 나머지 점 사이를 연결한 그 선분, 그때가 이제 최소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 도형의 이동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